김은경 쌤이 뭐합니까? 네 준비하러 마. 바로 합니까? 전화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 네. 아, 안녕하세요. 보이십니까? 네. 오늘 제가 처음 여기 전하게 돼서 조금 미숙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처음 시작하는 건 우리 ENC에서 그 명언을 매일 아침 낭독을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 같이 해주십시오. I'm a global leader to make miracles. I'm a global leader to make a miracle. 나는 기적을 만드는 글로벌 리더다. 말씀하시죠. 1번, 집단 지성의 힘. The power of collective intelligence. The power of collective intelligence. 2번, 습관의 힘. The power of habits. The power of habit. 3번, 낭독의 힘. The power of reading aloud. The power of reading aloud. 다음 하겠습니다. 네, 우리 7월 첫째, 둘째 하는 명언입니다. 볼게요. 자, 진정한 친구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당신과 함께 있다. 진정한 친구는 좋을 때나 당신과 함께 있다. 진정한 친구는 한국어는 두 분씩 한번 해보십시오. 자, 真正的朋友 真正的朋友该能和你共度患难。真正的朋友应该能和你共度患难。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真正的朋友应该能和你同共患难。真正的朋友应该和你共患难。 네, 잘하셨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A true friend is with you in good times and bad times. A true friend is with you in good times and bad times. A true friend is with you in good times and bad times. 영어는 다 진정한 친구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당신과 함께 있다는 표현입니다. 네, 다음. 자, 이현씨 영어 중국어 매일 낭독반을 준비해 드릴게요. 자, 참여 가능한 모임이 이렇게 까이유, 한잉글리시, 생활, 중국어, 이소구와 이렇게 이런 종류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성인반을 보면 성인반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예, 아직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잠원 생활 중국어 쭉 이렇게 한잉글리시 뭐 동화 종류로 이렇게 회화 종류도 있고 생활 중국 회화도 있고 영어 회화도 있습니다. 아이들 반을 보면요. 성인 반이 저녁반하고 낭독 모임까지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참고하시고요. 학생들, 아이들 보면 아침 7시 반에서 8시 타임에 이렇게 수업들이 있고 또 저녁 6시 반부터 9시까지 이런 수업들이 있습니다. 네, 주변에 있으시면 많이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자, 오늘 연공훈 강사님 원하는 대로 상상한 대로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와. 아직 잠이 덜 깨가지고 막 달리기 하는데 박자가 잘 착착착 잘 안 맞네요. 네. 제가 공유할까요? 네, 강사님.
제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뭐 같은 내용인데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그렇게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뭐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뵙고 처음 뵙는데요. 뵐 때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침마다 하시는 것도 그렇고 아까 저기 김은경 선생님이셨나요? 진행하신 분이? 네네. 영어 발음이 보니까 뭐 보통 발음이 아니시네요. 전문가이신가 봐요. 아니, 아침에 30분만 투자하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세요? 예.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제목을 바꾸다 보니까 요 띄어쓰기도 틀렸네요. 띄어쓰기도 틀린데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 소개는 뭐 지난번에 했으니까 뭐 넘어가겠습니다. 같으신 분들이죠? 지난번이랑 같은 분들이시죠? 예, 그래서 저는 뭐 한 30년 조금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2019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하는 건 이제 강의는 청렴강의 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청렴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제 글 쓰는 거하고 유튜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선생님들한테 상당히 조금 선생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럽달까 조금 이렇게 부끄러운 내용이기도 하고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나 조금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걸 선생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라고 생각을 하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통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대개 이제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는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살거든요. 행복한 사람은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같은 분이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이제 그 박찬호 선수가 미국에서 프로야구를 하면서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자기는 야구가 좋다. 다시 태어나도 야구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손흥민 지금 영국의 토트넘에서 주 공격수로 활동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 선수도 축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건 뭐 손흥민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손흥민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한번 잠깐 들어보죠. 손흥민 아버지 말씀인데요. 정말 축구를 매일 좋아했고 지금도 축구하는 걸 흥민이가 좋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팀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분위기나 몸 상태가 오늘 선발인데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잘 극복한다는 거죠. 지금도 손흥민 선수는 정말 축구를 행복하고 즐기면서 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소속 집단은 제가 소속돼 있는 집단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직장을 다닐 때는 뭐 제가 직장에서 공무원으로서 하는 일이 소속 집단이었을 거고, 근데 이제 준거 집단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뭐 이상으로 삼고 있고 목표로 삼고 있고 거기에 속해 있으면 하는 집단. 그리고 어느 분이 뭐 이제 뭐 공무원으로서 장관이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그 적성에 진짜 맞는다면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같을 수도 있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건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일치하는 거죠. 일치하는데 이제 일치는 못하더라도 이 겹치는 부분이 가장 많을 때 그때가 가장 좋은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이 소속 집단하고 준거 집단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건 하지 못하고 꼭 해야 되는 것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제 얘기입니다. 제 자신의 이야기예요. 제 자신의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뭐 글을 쓰면서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수필 쪽을 쓰는데 수필은 자기 이야기잖아요. 자기 이야기를 수필을 쭉 쓰고 이제 저는 그 한국문인협회 평생교육원에서 수필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나름대로 글 공부를 더 해보겠다고
그 방송통신대 대학원에 이제 문예창작과에 들어가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수필을 쓰다 보면은, 수필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인데,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되게 이제 조금 쓰다가 자기 자랑을 하게 됩니다. 자랑을 하게 되면 그 선생이 이제 감쪽같이 잡아내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하는 소리가, 독자가 이걸 읽으면 전부 이건 글을 안 본다는 거예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훈계하는 걸, 한국 사람은 훈계하는 걸 가장 싫어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또 남의 얘기 중에서 이렇게 좋은 부분을 뽑아서 그것을 또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도움을 받고 또 그 사람의 잘된 점을 닮으려고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바로 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쭉 살아온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제 퇴직하고 조금 있다 올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댓글이 309개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페이스북 친구고 또 제가 자주 만나는 사람 중에 이제 대우 그룹에, 지금은 이제 대우가 이제 뭐 회사가 거의 없어졌지만, 거기에 이제 부사장을 하시던 분이 계세요. 그래, 그분이 책을 3권 썼는데, 뭐, 그 부사장을 하시다 보니까 쓰는 것마다 좀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그럼 이 얘기를 책으로 써봐라. 막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그럼 내 얘기도 다른 사람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디서 강의할 때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일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여기가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진해에 있는 그 해군 통제부라는 데예요. 여기가 제가 군대 생활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군에서 했는데, 이 통제부 안에 이제 제가 근무하던 함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군함을 탔는데, 저희 인생은 제대 전과 제대 후하고 확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제대 전에는 제가 이 인생의 가치관이라든지 그 확립이 제대로 안 되고 꿈이 없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그냥 주어진 생활만 하는데,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특히 이제 제가 그 전탐이라는 주특기를 받아서 레이더 교육을 받고 막 다른 친구들하고 경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주 꿈이 생기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장 꿈꿨던 건 뭐냐, 지금 제가 이제 해군에 입대를 해서 제대를 했지만, 해군에 제대할 때까지 저희 학력이 중졸이었습니다. 중졸. 중학교 졸업한 사람이 어떻게 군대를 가느냐. 중학교 졸업 이상은 군대를 갔어요. 우리 형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제 큰형은 그래도 이제 전방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학력 제한이 없다가 나중에 이제 중학교 중퇴자까지는 군대를 안 갔고, 중학교 중퇴자는 군대를 안 갔어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중학교 졸업 이상은 군대를 갔고, 또 이제 해군 공군은 전부 지원병인데,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은 지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군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가방끈이 제일 짧았죠. 왜냐하면 중학교 중퇴한 사람은 아예 지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의 대학교, 재학 중에 오거나 최소한 고등학교는 나왔는데 중학교 졸업해가지고 걔들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거기서 대학 이렇게 좀 좋은 대학을 다니던 애들하고 경쟁을 하다가 이렇게 제가 또 이기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꼭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군대에서 생겼어요. 군대에서 생겨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저는 이제 4월 벚꽃이 한참 폈을 때 입대를 했다가 이제 3년 근무를 하고 벚꽃이 조금 피기 전에 3월 13일에 제대를 했는데, 여기를 걸어 나오는데 온 세상이 질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제대를 하니까. 그리고 나는 군대에서 고생하던 걸 생각하면 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딱 나왔는데, 집에 오니까 현실은 뭐냐. 제가 중학교 졸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취업이 제대로 그때도 또 뭐 쉽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왔는데 이제 홀어머니랑 동생들이랑 사글세방에 사는 거예요. 꿈은 대학을 가고 싶고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그 당시에 뭐 지금도 있죠, 신협이라고. 근데 이제 제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제 친구가 이제 좀 교회 다니고 아버지가 장로고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하는 신협에서 좀 일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허드렛 일을. 그랬는데 그 일을 하면서 학교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공부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청주에,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고향이 청주 쪽인데, 청주에 무궁화 자활학교라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청주대학교에 다니는
그 대학생들이 그 공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검정고시 과정을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어요. 어디 다른데 이제 걔들이라니까 죄송합니다. 그 학생들이 좋은 일을 한다고 건물도 무상으로 이렇게 임대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거기서도 2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부 어린애들이고 거기 공부를 쭉 해다가 열심히 나름대로 하니까 이제 일단 거기서는 성적이 좋았죠. 뭐 성적이 좋았고 제가 이걸 왜 모아뒀는지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강의를 나중에 해라고 모아둔 것 같아요. 거기서 공부를 해서 제가 한 1년, 2년 되기 전에 검정고시를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했으니까 대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공부를 하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지 또 제대로 취업도 안 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딱 공부만 해가지고 대학을 가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이제 주위에서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뒤통수를 쳐다보는데 그 사람들이 참 많은 소리가 엄마가 행상을 하는데 아들이라는 녀석이 공부를 한다고 책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서 이제 아우 저놈이 그래도 공부라도 하려고 그러네. 이렇게 격려를 하는 분보다는 엄마가 행상을 하는데 저는 뭐 하는 거야. 다 큰 녀석이 군대까지 갔다 온 녀석이 공부한다고 책을 잡고 있어. 빨리 일해.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삼성전자 대리점에서 그 뭐 직업훈련생을 모집하고 거기에 이제 직업훈련 과정을 마치면 삼성전자에 바로 취업해 준다는 공고를 보게 돼 가지고 하루아침에 제가 이제 그걸 지원하고서 집을 떠나서 삼성전자가 있던 수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가서 삼성전자를 다녔어요. 삼성전자를 다니면서 쭉 다녔는데 거기 다니면서 일을 했죠. 근데 뭐 지금도 삼성이 조금 세지만 그때도 너무 세가지고 뭐 매일 늦게 끝나고 뭐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 꿈이 또 어디로 사라지고 제 인생의 목표가 제가 했던 목표가 그 제대할 때 한국 함대를 나오면서 가졌던 꿈들이 어느 순간 사그러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꿈이 이게 아니었는데 그럼 난 여기서 물론 이제 사람마다 어느 직업에 귀천도 없고 또 사람마다 예를 들자면 뭐 청소를 하시는 분이나 운전하시는 분이나 그 나름대로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해서 소득으로다가 이제 가족 이렇게 부양하고 뭐 하는데 보람을 가질 수도 있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아직은 젊으니까 아직은 20대고 젊으니까 꿈이 있는데 여기서는 대학을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평생. 이게 좀 어떻게 되나.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항상 회사를 가면서도 나 대학 가야 되는데 나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하면 조금 의지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학원을 좀 다녔습니다. 제가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좀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를 그만뒀어요. 그만두고서 대학 시험을 쳤습니다. 공부를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 벌어놓은 걸 까먹어가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대학을 갔어요. 갔는데 대학에 들어간 해가 만으로 29세.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뭐 30이 넘어서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대학교 동기들하고 10년 차이가 나요. 10년 차이가. 10년 차이 나는 애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 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이제 또 뭐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과외 그걸 좀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뭐 실력이 있건 없건 과외를 하고 그동안 벌어놓은 돈 조금 까먹고 또 어머님이 그때 당시도 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나이 연세시니까 또 어머님도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와줬는데 이제 저는 이제 대학을 가가지고 그 다음에 뭐 공부를 하고 막 유학도 가고 싶고 막 교수도 되고 싶고 여러 가지 꿈이 있었는데 일단은 딱 졸업을 할 때 되니까 만 33세가 된 거예요. 한국 나이로 이제 34살이 넘었는데 친구들이 막 취업을 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연령 제한이 있었어요. 이건 제가 이제 그때 당시 기억인데 현대, LG, 삼성, 대우가 4대 그룹이라고 그랬거든요. 92년도에 4대 그룹인데 28세인 거예요. 원서를 내려고 보니까. 만 33세라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뭐 코이카라고 그 뭐 국제협력단인가 그런 공기업, 그리고 이제 그 뭐 이동통신인가 뭐 있었고 막 하여튼 공기업이 30세. 그래서 원서를 단 한 군데도 못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대학교 성적도 좋고 뭐 남들이 말하는 장학금도 받고 막 그랬는데 아무 데도 못 넣고, 또 대학원을 갈래니 또 이제 어머님 아직도 일하시고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이 꿈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공무원이 그때 뭐 국가직은 뭐 한 35세, 지방직은 막 40세까지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어쨌든 간에 공무원이 됐는데, 공무원이 제 준거 집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할 수 없이 또 어머님을 이렇게 모셔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쨌든 꿈보다는 현실, 뭔가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게 너무 좀 절실하게 와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결국은 공무원이 돼가지고 송파구청에서 근무를 했는데, 송파구에 이제 서울시 공무원이 25개 구청으로 쫙 뿌리거든요. 송파구에 갔는데 다행히도 이제 송파구에서 국제교류 담당을 맡아가지고 송파에 이제 국제 자매도시와 교류하는 일을 했습니다. 뭐 국제 자매도시가 그때 당시 4개 있었는데 4군데를 이렇게 이제 업무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송파구청에서 제가 13년을 근무하고서 기회가 돼서 서울시로 옮겼어요. 13년 근무하고서 서울시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관광과 여기저기서 일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삼성 다닐 때하고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공무원으로 그냥 이렇게 끝내야 되나, 그러면서 자꾸 내가 여태까지 못 이룬 꿈이 또 생각나고, 그래서 여기에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저기 뭐 좋아서 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좋아서 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좋아서 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뭐 영어 공부하시는 거, 이렇게 중국어 공부하시는 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공부를 했어요. 다시 그냥 해서 다행히 이제 제가 서울시청에 다니다 보니까 그 옆에 저 종로, 그다음에 신촌, 그런데 이제 뭐 YBM 파고다 학원이 많아서 다녔고, 이제 주말에는 제가 주말반을 다녔는데, 주말반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만 강의를 하는 주말반이 있어요. 지금도 있겠지만 직장인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토요일 날 4시간, 일요일 날 4시간에서 이제 하는 강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그 공무원들을 뽑아서 외국에 유학을 시켜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국가직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시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런데 이 공부를 쭉 하면서 거기에 지원을 했는데 선발이 됐습니다. 선발이 돼서 제가 그 선발 소식을 점심을 먹으러 가다 신호등에서 들었어요. 신호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같이 가던 그 팀장이 연주임 선발됐대. 이제 누구 심사를 들어갔더니 국장이 전화를 해줬나 봐요. 그래서 그날 밥을 한 숟갈도 못 들었던, 못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영국의 그 엑시터 대학교라고, 어쨌든 나름대로 영국의 10대 명문대학에 50세에 들어갔습니다. 50세 대학원에 석사과정을 50세에 들어갔어요. 50세에 들어가서 이제 52세에 졸업을 했습니다. 52세에 졸업을 했는데, 일단 제가 공부를 굉장히 하고 싶었고, 또 유학도 하고 싶었고 그랬는데, 뭐 여기는 어쨌든 제가 학비, 우리 가족이 거기 같이 가서 이제 2년을 있었는데, 가족의 항공료, 체재비 1원도 안 들고, 100%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국가공무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공부를 하고, 또 나름대로 세금으로 갔으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하고 정치학과에서 이제 행정학하고 공공정책학을 공부를 했는데, 여기를 어쨌든 우등으로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사학위를 바꿔서 귀국을 해서 서울시에서 이제 귀국해서 10년 동안 다시 또 근무를 했죠. 그래 또 외국에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국제행사를 좀 맡겨서 국제행사를 좀 하고, 외국에 회의하는데도 좀 참석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서울시에서 이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정년퇴직을 해서 2019년에 퇴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서울시청에 있으면서 상은 많이 받았어요. 장관상, 시장상은 좀 여러 개를 받았고, 이제 가장 좀 큰 상으로는 전국 모범공무원상을 받았고, 이제 퇴직하면서 독조 근정은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제가 살아온 인생이고, 저는 지금도 이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귀 밑에 흰머리가 생기고 이제 자꾸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그렇지만 늙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꿈이 늙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사람이 살아가면서 꿈이 없으면 그건 죽은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제가 거의 지금도 쉬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뭐를 하고 그러면 우리 아내가 그래요. 왜 당신은 편하게 살지 않느냐. 그래 제가 그럴 땐 그럽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뭔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본 적이 있어? 나는 지금도 그러고 싶어.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뭐라고 안 해요. 항상 꿈을 가지고 있으면 이마에 주름살이 생기더라도 결코 늙지 않는다. 꿈이 늙지 않으면 본인도 늙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나쁜 점은 쏙 빼고 좋은 점만 포장을 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거기서 이제 뭐 어느 부분은 조금 뭐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요 마지막에 이 영상을 보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 말을 못 하겠네. 아니, 저기, 강사님 스펙을 보면서, 와, 대단한 사람이, 인물도 워낙 뻔하시니까, 부잣집에 금수저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번 첫 강의 때 되게 감동이었는데, 오늘 더 이렇게 감동시켜주네요. 지금 우리 정인경 선생님 나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또 서로 배워가고 있는 몇 개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가 정말로 좀 우리의 모델이 될 것 같다. 그죠? 우리가 늦은 나이에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좀 오늘 힘을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혹시 한마디 질문이나 아니면 하고 싶은 이야기 하실 분? 시간은 지금 31분이지만 한 4분 정도 더, 네,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서영숙 선생님, 네, 없을까요? 우리 이현숙 선생님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제가 들을수록 진짜 지난 시간에도 감동했는데, 와, 저도 정말 엘리트로, 예, 살아오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동이었고요. 생각하신 대로 좀 다 이루신 것 같아요. 근데 생각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또 그게 그냥 생각에 그치는데,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겠지만 실천을 하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신 거 정말 너무 대단하십니다.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학교 좀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영어 공부, 저도 영어에 좀 어려움 좀 많이 겪고 있는데, 영어 공부하실 때 힘드시지 않으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어려운 공부를. 맞습니다. 네, 유학갈 정도의 궁금했습니다. 실력을. 네. 근데 이제 어학이 지금 어학 공부를 하시지만 어학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실력이 이렇게 직선이나 곡선으로다가 향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향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토익 시험을 보면 어떤 사람이 600점을 맞았을 때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650, 700, 750, 800, 850, 900 이렇게 가지 않고 700점을 맞으면 700점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요. 705점, 695점, 705? 왜 내 실력이 안 늘지? 705점, 다시 700점? 제가 이제 외국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어 성적을 내야 돼요. 영어 성적을. 근데 이제 국가 공무원은 영어 성적만으로 그러는데 이제 서울시 공무원은 영어 성적 플러스 근무 성적 플러스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영어 성적은 오히려 조금 하지만 어쨌든 영어 공부를 할 때 점수를 높은 걸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점이라도 높은 걸 내야 되니까 매달 시험을 보는 거예요. 가장 높은 점수를 내려고. 시험을 보면 705점, 다시 695점, 700점,
이게 안 올라요. 그래 어느 순간에 750점이 나오면 그 다음에 또 755점, 750점, 740 그렇게 계속 되다가 다시 어느 순간에 800점. 그럼 800점 돼서 쭉 가다 다시 또 900점. 그러면 850점. 이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어학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포물선을 그리든지 직선으로 계속 향상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런 게 있었고, 또 이제 토익을 예로 들면 이제 리스닝이 있는데, 그 리스닝 시험을 볼 때, 이제 영어로 막 말을 하면은 그걸 듣고서 이제 답을 써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일기예보를 교통 상황을 말할 때, 출근을 하는데, 눈이 와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했다고 이제 말로다 영어로다 말을 하고서 답은 어떻게 출근해야 됩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차를 가지고 어떻게 와라. 아니면 뭐를 막 이렇게 오는데 들으면서 답을 쓰는데 이 답안지에 무슨 내용이 있나 집중을 하다 보면 듣는 게 안 되고 또 이제 듣는 걸 쓰다 보면 답안지가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실력이 향상되는 순간이 들으면서 답안지가 보이는 순간이더라고요. 제 경험에서는. 그리고 저도 이제 제 딸은 영어를 잘하지만 저는 조금 잘 못해요. 왜냐하면 그 대학원 수업이 1년에 하루에 2번, 일주일에 2번밖에 없고, 또 이제 가족들하고 한국어로 영어를 하니까. 근데 우리 딸은 이제 거기서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영어를 엄청 잘해서, 딸이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제 얘기보다도 시간이 많이 됐네. 제 딸 얘기를 하나만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 딸이 영어를 거의 네이티브 스피커하고 똑같이 해요. 근데 그냥 알아듣고 말하는 거. 그랬다가 토익을 만점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말하고 알아듣는 걸 네이티브 스피커하고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는데 이제 우리 딸이 대학교 들어갈 때 컴퓨터를 하나 사줬는데 이제 졸업하고서 취업을 하고서 컴퓨터를 다시 새 걸로 바꿨어요. 바꾸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컴퓨터에 자료가 많은데 이걸 새 컴퓨터로 옮겨달라고 저한테 그래서 출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딸 컴퓨터를 딱 갖다 놓고서 이제 헌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새 컴퓨터로 옮겼습니다. 새 컴퓨터로 옮겼는데 옮기다 보니까 그 프렌즈라는 이제 이게 한 5, 6년 전 얘기입니다. 프렌즈라는 그 미국의 시트콤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성인들이 이렇게 성인 남녀가 이렇게 함께 생활하면서 하는 시트콤 영어로 되는 그 프렌즈라는 게 있는데 그게 1회분이 30분이에요. 1회분이 30분. 에피소드 1이 30분인데 그 30분을 갖다가 30분짜리를 20개를 모아놓은 게 시즌 1이에요. 30분짜리를 20개를 모아놓은 게 시즌 1인데 그러니까 시즌 1을 보려면 30분짜리 그 드라마를 그 시트콤을 20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즌 1만 있는 게 아니라 1, 2, 3, 4, 5 쭉 있습니다. 근데 얘가 그 시즌 1, 2, 3, 4, 5 해가지고 그걸 전부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나는 그 컴퓨터를 그 자료를 동영상으로 옮기려니까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영화도 사운드 오뮤직 이거저 막 해놨어요. 그래서 저녁에 와가지고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야, 너 무슨 프렌즈를 그렇게 많이 컴퓨터에 저장해놨니? 100개도 넘대? 그걸 다 봤어.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하는 소리가 해리포터도 있었어요. 해리포터도 그거 다 봤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걸 다 봤어? 다 봤어. 어떤 건 100번 넘게 본 것도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100번 넘게 봤어. 왜 100번 넘게 봤어? 안 들려서 들릴 때까지 보느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남들이 전부 그래요. 쟤는 외국에서 2년 살다 왔기 때문에 영어를 잘한다. 근데 2년 살고 와서도 영어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때 제가 딱 무릎을 딱 치면서 이걸 내가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구나. 그 해리포터가 영국 영화인데 영국 영화 중에서도 우리가 들어도 잘 안 들려요. 근데 그걸 다 얘는 완벽하게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영어 강사를 하고 있는데 그 강사 중에 남아공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남아공에서 온 사람 말은 자기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다른 선생은 못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깊게 말했네요. 와,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한테 꼭 필요한 말씀만 오늘 해주시네요. 우리 신상대 우리 선생님께서 50세
유학 만남도 꿈 훌륭한 기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현숙 선생님 들을수록 감동인 인생 이야기입니다. 서영숙 선생님 아들 수료식 때문에 아들 그 군 훈련 수료식 때문에 먼저 나가셨네요. 또 감사하고요. 다음 우리 강의가 막 기대되네요. 또 이제 어떻게 그리고 마무리도 너무 좋았죠.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어떤 강의보다 오늘 그 점심을 먹지 못했다는 거기서 참 마음이 너무 기뻐도 막 못 먹는 거 있잖아. 사람이 너무 기뻐도 그게 막 느껴졌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함께 해줘서 고맙고요. 이렇게 제가 좀 복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진 찍고 마치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기도 많이 써주시고요. 사랑 표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미 쌤 고맙습니다. 출근하면서 얼굴 보여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사진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장 행복한 표정을 하나, 둘, 셋. 네, 한 번 더 찍겠습니다. 네, 여기 많이 계셔서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어디로 넘어가야 되지?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선 고맙습니다. 중국어 날개 달기 안 해요? 맞아요. 시작. 영어, 중국어 중국어, 날개 만들기. 날개 달기. 제가 너무 감동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